엄마, 나 애 낳고 나면 진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만 옆에 있어줘도 마음이 진짜 든든할 것 같아.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혼자 산 지도 어느덧 5년. 남편 떠나고 친구 떠나고 이젠 내 곁에 남은 건 몇몇 친구뿐이던 시간 속에서 딸이 저의 존재감을 다시 찾아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아직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쉬운 상황에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고서는 어느새 엄마를 식모살이처럼 부려먹는 딸에게 깊은 상처만 받고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반전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희생만 하다 늙어간 엄마가 아니라 존엄을 회복한 멋진 여성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자, 72살입니다. 충남 시골에서 혼자 살아왔고 딸 지혜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며 별 소통 없이 지내오던 중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처져 있었죠. 엄마, 나 출산 앞두고 진짜 너무 무섭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시댁은 무조건 조리원 가라고만 하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 엄마밖에 없어, 진짜.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뻐근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둥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밤에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나라도 도와줘야지 싶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올라갈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이 바로 소리쳤어요. 진짜 와줄 거야? 엄마, 진짜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나 어쩌나 몰라. 그렇게 저는 김치며 멸치볶음, 계란장 조림에 된장국까지 잔뜩 싸들고 서울행 열차를 탔습니다. 지하철 4번 갈아타고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했죠. 문 열자마자 딸이 안기듯 다가왔어요. 엄마,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많이 늙었네. 미안, 엄마.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발 아프지? 여기 앉아봐. 내가 커피 내려줄게. 요즘은 기계가 다 해줘. 그렇게 며칠간은 진짜 하늘이 제게 선물한 시간 같았습니다. 딸은 저녁마다 손 마사지도 해주고 엄마 있어서 내가 진짜 마음이 놓여. 조리원보다 엄마가 100배 나아. 그렇게 말할 땐 가슴이 울컥했지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구나. 딸이랑 붙어 지내니 허전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 그럭저럭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손주 기저귀 갈고 젖병 소독하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사실은 딸의 편애를 위한 장치였다는 걸요. 딸의 진심이라 믿었던 말들이 결국은 나를 일할 사람으로만 바라본 거란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의 말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애 기저귀는 이 브랜드 써야 된다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좀 알아봐 줘. 엄마, 아기 이유식은 어플 보고 맞춰줘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다 칼로리 계산해서 넣는 거야. 요즘은 엄마, 애한테 된장국 같은 거 먹이면 안 된다고. 요즘 엄마들 다 조심해.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지적에 점점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란 말 한마디에도 딸은 곧바로 정색을 했지요. 엄마, 진짜 옛날식 그만 좀 해. 요즘은 다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 아침 6시에 일어나 딸과 사위 도시락 싸고 청소 돌리고 기저귀 빨고 젖병 삶고 시장 보고 하루 종일 숨 돌릴 틈도 없었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설거지 안 했어? 나 진짜 회사에서도 스트레스인데 집 오면 더 피곤하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딸 눈엔 아무것도 아닌가 싶어서요. 하루는 허리를 삐끗했어. 잠깐 누워 있었는데 딸이 방문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또 아픈 거야? 진짜 엄마 이러면 나 회사 못 다녀. 엄마가 자꾸 이러면 우리도 곤란해진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아파도 말 못하고 힘들어도 눈치 보며 지냈는데 이 집에 있는 게 죄가 되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간 줄 알고 말이죠. 우리 엄마, 그냥 조리원비 아끼려고 모신 거지 뭐. 솔직히 불편하긴 해도 밥 해주고 애 봐주니까 편하긴 해.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진심이었구나.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손등이 시렸지만 속은 더 시렸지요. 나 여기 왜 있지?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사람이지?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조용한 결심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아주 조용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이 집을 나설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날은 유독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밤새 손주가 칭얼대는 바람에 밤을 새다시피 하고 아침엔 사위 도시락 싸고 딸 아침상 차리고 기저귀 빨고 젖병 소독하고 점심 준비하다가 반찬 국물까지 엎지르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잠깐 소파에 앉아 쉬려던 찰나 손주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에 과자 가루가 묻어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가져온 물티슈로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물티슈로 애기 손 닦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그거 화학 성분 들어간 거잖아. 애기 피부 진짜 예민하단 말이야.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닦으려 했는데 딸은 제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 왜 이래? 가제수건 삶아둔 거 있잖아. 그걸로 따뜻한 물에 헹궈서 닦아줘야 된다고. 엄마 진짜. 제발 좀 깔끔하게 애 좀 케어해 줄 순 없어?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애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 혼나야 할 일이 되어버렸고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아니라 개념도 없고 경력도 없는 식모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엄마, 행주는 삶았어? 그거 그냥 물로 헹구면 의미 없단 말이야. 기저귀를 정리하면 엄마, 방향제 그거 애기한테 안 좋아. 냄새 너무 세잖아. 엄마 감각 너무 옛날이야 진짜. 하루는 손주가 입에 뭐 묻히고 다니기에 얼른 물 적신 손수건으로 닦아주니 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기 입은 정수물로 적신 거 써야 돼. 그냥 수돗물 적시면 어떡해. 요즘 엄마들 다 정수기물 쓰는 거 몰라? 어느새 저는 숨도 조심해서 쉬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혼나고 지적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반찬을 한 상 차리고 아이 이유식까지 따로 만들고 나서 잠깐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딸이 정색하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또 소파에서 자? 엄마가 자면 애기 행동 다 따라해. 진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날은 순간 너무 서러워.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지더군요. 저녁엔 사위가 회식이라 집을 비웠습니다. 딸은 저녁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진짜 결혼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라는 이름이 이 집 안에선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밥하고 애 봐주는 사람, 감정 없는 집안 기능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배달 온 음식을 혼자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말이라도 좀 하지. 그렇게 말없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고.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 집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엄마인지, 식모인지, 베이비시터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게 고통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기운이 없었습니다. 밤새 손주가 콧물을 흘리며 칭얼대는 바람에 새벽 3시까지 얼르고 달래며 재웠더니 몸이 천근만근 같았죠. 부엌에 나와 죽을 끓이는데 딸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위는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그거는 따로 해줘야지. 죽만 있으면 싫어할 텐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계란말이라도 하나 더 할까? 딸은 짜증 섞인 말투로 툭 쏘아 붙였습니다. 아니, 엄마, 그냥 말 안 하고 알아서 좀 해. 내가 매번 말해야 돼.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사위 정훈이가 신문을 내려다보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식탁 쪽으로 오더니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국 안 끓이셨어요? 그 말투엔 농담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찔끔한 기분이 들게 하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저기 죽 끓였는데 아기 때문에 새벽에 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그냥 반찬이랑 먹을게요. 죽은 안 땡기네요.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어 반찬만 대충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없이요. 제가 자리를 정리하려던 찰나 딸이 슬쩍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국이랑 반찬 2가지는 기본으로 해줘. 정훈 오빠, 아침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정훈 오빠. 자기 남편한테만 극진한 이 호칭. 저한텐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아니라 불편한 동거인처럼 대하는 말투가 익숙해졌죠. 사위는 늘 말끝마다 장모님이라 부르긴 했지만 그 속엔 존중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침을 질질 흘리며 안겨 있었어. 제가 무릎에 앉힌 채 입가를 닦아주고 있었죠. 그때 정훈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 수건 방금 전에 애기 발 닦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추고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아까 갈아놓은 건데. 아, 그럼 괜찮아요. 전 그냥 위생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말투가 너무 무심하고 건조했어서 그날은 하루 종일 가슴이 쓰렸습니다. 누군가는 정훈이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래라고 했겠지만 그 조용함 속엔 이 집에 난 관심 없어요라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죠. 가끔은 거실을 청소하다가 사위가 앉은 소파에 닿을까봐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정우는 슬쩍 몸을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치울게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로 정리를 끝내는 거였죠. 그 후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 집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네 엄마가 아니라
집안 일하는 사람. 그게 제가 이 집에서 가진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식사 중에 정훈이 딸에게 슬쩍 묻더군요. 당신, 엄마 언제까지 계실 거야? 그 말에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엄마가 지쳐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계속 계셔야지. 나 복직하면 더 바빠지는데. 그 말을 듣고 수저를 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벽 내내 손주가 열이 나서 칭얼거렸고 겨우 잠든 아이 옆에 누워 한숨도 못 잔 채 뜬 눈으로 나를 세웠기 때문이죠. 딸아이와 사위 밤잠이라도 설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우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딸아이 역시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크림을 바르며 말했죠. 엄마, 사위 도시락 아직 안 싸셨어? 오늘 발표 있는 날인데 어제 말했잖아. 그 순간 내가 수면 부족에 몸도 못 가누고 있다는 것은 이 집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허둥지둥 도시락을 챙기며 반찬을 담는 사이 정우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국물 반찬은 없어요. 나는 말없이 달걀국을 꺼내 덜어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위는 웃지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잠깐 소파에 앉아 쉬려고 하던 순간 손주가 손에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 다가왔고 저는 물티슈를 꺼내 살살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물티슈 썼어? 진짜 가제수건 삶아놓은 거 있잖아. 요즘 애 피부 얼마나 민감한데. 진짜 좀 조심해줘. 바로 닦아야 하니까 급해서 그랬지. 제 변명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사위 쪽을 향해 한숨 섞인 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자꾸 말해도 까먹는지 모르겠네. 이러니까 내가 아기 맡기고도 불안해 죽겠어.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소파 옆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러곤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있는 건가? 무슨 말만 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다고 핀잔 주고 그렇다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더 무시하기 일쑤고 뭘 해도 이 집에서는 칭찬은커녕 감시와 꾸중 때로는 화풀이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은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고 식탁에 반찬이 3가지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자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많이 힘든 거야? 예전엔 그래도 밥상에 정성이 보였는데. 그 말에 저는 입맛이 뚝 떨어져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라는 걸 딸은 끝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쉴래? 애 데리고 예방접종 다녀올게. 엄마도 바람 좀 쐬고 와.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쉬는 걸 허락해 주는구나. 그게 이 집에서 제 위치였죠. 허락받은 바깥 공기. 그렇게 동네 공원을 향해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걷는 길. 길가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유, 저도 아들 집 왔다가 도망치듯 나왔어요. 전 아들네 집에선 자족이 아니라 그저 힘없는 늙은이밖에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맺혔습니다. 내 얘기를 누가 대신 해주는 듯한 그 느낌. 말 한마디에 어깨가 주르륵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자리에 앉아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무리 카페지만 처음 본 젊은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리도 친절하고 살갑게 말을 해주다니. 그날 저는 낯선 누군가로부터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왕 못지않은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 잔을 마시며 마음까지 따뜻해졌고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강한 신념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바람 쐬고 오니까 좋지? 근데 엄마, 잠시 머뭇거리던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복직하고 나면 나 진짜 힘들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어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딸의 말에, 아니 갑자기 고분고분한 말투의 딸아이 모습에 가슴은 오히려 싸늘해지고 왠지 모를 허전함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생각 없고 무심한 딸이라는 걸. 머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딸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도 그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있어 볼게. 그리고 그날 밤, 나만 아는 공책 한 귀퉁이에 조용히 썼습니다. 아직은 떠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번엔 아무 말 없이 떠날 것이다. 며칠 전 딸이 제 손을 잡고 조금만 더 있어줘라고 말한 날 이후로 이 집의 공기는 더 당연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더 있기로 한 사람, 엄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사람. 그런 표정들이 집 안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딸은 새벽 6시부터 깨워 엄마, 오늘 애기 옷 좀 정리해줘. 한적이라서 싹 바꿔야 해. 하며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온갖 지시와 심부름을 시키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사위 역시 퇴근하고 집에서 있을 때면 제게 말 한마디는커녕 눈길조차 마주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김치볶음밥 안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진짜 맛있었는데.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내 요리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기뻤을 텐데 지금은 그저 밥 짓는 기계로서의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집안에서의 제 위치는 고정되어 갔습니다. 손주는 이제 할머니보다 엄마 옆에서 뭐든 해주는 사람으로 저를 인식했는지 할미, 물, 할미, 치카 이런 말만 연달아 하더군요. 귀엽다가도 가끔 슬펐습니다. 하루는 딸이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훈 오빠 다음 주에 출장인데 그때 애기 예방접종도 있고 내외 발표도 있어서 너무 정신없어. 엄마 없으면 진짜 나 아무것도 못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열고 시니어 여성 커뮤니티라는 작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본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 커뮤니티 센터 노인 독립생활교육반 모집 중 3개월 과정,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노후 준비, 스마트폰 활용, 재정 계획, 취미 찾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저걸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으면서도 묘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배워야겠다는 생각. 지금이 처음이다. 그 다음 날 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 엄마가 음식 좀 손봐줄 수 있지? 몇 명인데 5명 정도?
애도 셋 데리고 온대. 그래서 음식도 좀 다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나까지 7명. 그 많은 밥과 반찬, 치우는 것까지 포함해 내가 혼자 도맡을 뻔했습니다. 엄마, 정훈 오빠 친구들이라 엄마 음식 먹으면 다 반하더라. 딱 엄마표 집밥이 최고야. 그 칭찬이 고마운 게 아니라 엄마 아니면 안 돼라는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기계처럼 차가운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센터죠. 노인 교육반 신청하려고요. 제가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심장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결국 나를 꺼내줄 문이 될지도 몰라.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말했던 정훈 오빠 친구 부부 모임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자리였습니다. 거실은 아이들 장난감으로 가득했고 식탁 위엔 제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이 가득 올라갔습니다. 잡채, 불고기, 오징어 볶음, 미역국, 계란말이, 감자조림.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재료 손질을 해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부터 끓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도착하자 환한 미소로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서들 들어와. 우리 엄마가 음식 다 했어. 엄마가 요리 진짜 잘하시거든. 와, 진짜 정성이다. 이걸 다 어머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 말에 잠깐 미소가 지었지만 딸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죽었지. 그냥 살림도 육아도 맡긴 거나 다름없어. 요즘엔 조리원 대신 친정이지 뭐. 엄마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착착 해주시니까 편하긴 해. 그 말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 매듭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풀리고 가슴 안쪽에서 뭔가 차갑고 뻣뻣한 것이 확 올라왔습니다. 사위 정우는 옆 소파에 앉아 친구와 맥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덕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지 뭐. 장모님은 거의 베이비시터, 요리사, 살림도우미 세트인 셈이죠. 친구들이 웃고 딸도 어깨를 으쓱이며 받아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노하우가 장난 아니야. 사실 엄마 없으면 나 복직도 못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평생 우리 집 지킴이셔야 돼. 그치, 엄마? 그 순간 모두의 웃음 사이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묻은 미역국 국물만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주방 위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가족 간의 농담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건 모욕이었습니다. 모욕도 2번, 3번 반복되면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그날의 웃음이, 그들의 말이 심장을 정조준한 독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 애들 보느라 정신 없었는데 엄마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엄마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되자 방에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고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흔들림 없이 글씨를 눌렀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설거지를 오늘 끝냈다. 다음 국은 나를 위한 국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시계를 보지 않고 누웠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그날을 마음으로 셌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되돌릴 준비를 시작한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씩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짐을 쌀 가방을 꺼냈고 그 다음 날은 통장과 인감 도장을 확인했고
또 하루는 작은 메모지를 찢어 센터 교육 일정과 주소를 적어 넣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제 자신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도망가듯 짐을 싸는 것도 웃기지.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단단해졌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퇴근이니까요. 아침마다 딸은 바빴습니다. 엄마, 오늘 이유식은 밥 넣고 푹 끓여줘. 아, 그리고 세탁기 돌릴 땐 애기 옷만 따로. 그거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저는 대답 대신 미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알았어라고 했을 텐데. 이젠 그 말조차 아까웠습니다. 사위 정우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장모님, 된장국 진하네요. 간 조절은 잘하셨고요. 농담인지 평가인지 모를 말을 툭 던지고 나갔습니다. 딸은 바람처럼 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애기 병원 데려가는 거 잊지 마. 오후 3시고 중간에 빨래 마르면 걷어두고.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집 안엔 저와 손주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며 저는 물끄러미 말했습니다. 할미는 이제 그만하련다, 얘야. 다음 밥은 너희 엄마가 하게 해야지. 그날 오후 딸이 퇴근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다음 주쯤엔 좀 내려가야겠다. 텃밭도 신경 써야 하고 몸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뭐, 지금 가면 나 진짜 힘들어. 엄마, 애돌진하면 간다더니 왜 벌써? 생각보다 몸이 좀 안 좋아. 며칠 전에 병원도 다녀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돌잔치까진 좀 버텨줘. 엄마 없으면 진짜 답이 없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까진 있어 볼게. 하지만 그날 밤, 내 손은 또다시 가방 안의 옷가지들을 접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은 이미 내가 떠나는 날로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열어 커뮤니티 센터의 안내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월 1일 10시 30분 첫 수업 독립생활기초반 장소 어르신센터 2층.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쿵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뭘 하냐고 말하겠지만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늙어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것을 위해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 고무장갑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았다는 말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인내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딸은 긴장에 휩싸여 분주했습니다. 엄마, 잡채 데우고 미역국은 약불로 놔두고. 아, 엄마도 얼른 갈아입어야지. 손님들 다 도착하면 촬영해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 시각, 박경자 여사는 조용히 방 안에서 작은 가방을 닫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엔 여벌옷, 통장, 오래된 노트 한 권, 그리고 수십 년간 꾹꾹 눌러 삼켜온 침묵의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방 옆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엄마가 너희 잔치를 빛내주러 가지 않는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고 싶구나. 오늘은 너희의 날이 아니라 엄마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야. 그리고 경자 여사는 문을 닫고 택시에 조용히 올랐습니다. 이날만큼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양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을 향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딸과 사위는 급하게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전원이 꺼져 있대? 정훈 오빠, 엄마가 혹시. 잠깐만,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음식을. 하지만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고
음식도 손님 응대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요. 딸은 연거푸 사과하며 거짓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이 정도면 완전히 엄마한테 다 맡긴 거잖아. 딸의 친구 하나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애기 엄마 맞아? 돌잔치 하면서 본인이 챙긴 게 하나도 없다니. 진짜 엄마 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다른 친구는 식탁을 둘러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이 말로는 장모님이 다 해준다더니 진짜 말 그대로 다 해줬던 거였네. 본인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우는 어정쩡한 웃음만 흘리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음악, 차려지지 않은 상.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 사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껴진 건 한 사람의 부재였습니다. 경자 여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경자 여사가 마침내 다시 돌아온 시골은 봄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흙냄새, 바람결, 뒷산에 핀 들꽃 하나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오래 기다려온 주인을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경자야! 마을 입구를 지나자마자 이웃 순자 이모가 맨발로 달려나와 끌어안았습니다. 애구머니나,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매일 네 집 마당 보면서 언제 오나 그랬다 아이가. 뒤이어 복내 언니가 깍두기 들고 달려왔고 은정 씨는 콩나물 한 바가지를 들고 웃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거 우리 집에서 키운 거예요. 경자 씨 왔다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나. 그날 저녁 경자는 부엌에서 손수 찹쌀을 씻고 나무를 묻히고 마당 평상에 상을 차렸습니다. 자, 밥 한 술씩 뜨고 가요. 이건 서울에서 배운 멸치볶음 비법이야. 요건 애기 엄마들이 좋아하는 단짠 간장조림.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갔다 오더니 입맛도 젊어졌네. 아니, 얼굴도 왜 허해졌노?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서울 가서 굶다 왔나? 왜 이리 야위었어? 굶긴 왜 굶어. 서울에 만난 게 월매나 많은디. 모두가 웃었고 경자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참았던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툭 터져 나온 진짜 경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여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돋보기를 껴야 했지만 사진 찍는 법, 영상 보는 법, 문자 보내는 법을 배워가며 눈빛은 날로 또렷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진 보정하는 거도 알려주세요. 저도 손주 사진 예쁘게 꾸며서 보내야 하니까요.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경자 씨, 완전 60대 같아졌어. 어디 마사지 받은 거 아니야? 경자는 껄껄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경자는 오래 묵혀둔 자신의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장모였지.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혹시 지금도 당신이 남을 위해 밥 짓고 빨래하며 조금만 더 도와주고 나면 쉴 수 있겠지 하고 계신다면요. 이제 그만 그러셔도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안아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빛지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즐겁게 웃고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